필자생님이랑 뭐 처음 시작한 회사를 이제 뭐 A 회사라 했었을 때 월에 이제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에 월에 3억에서 4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었고, 이제 B 회사로 갑니다. 그때 1매출 12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제가 가서 최고 찍었을 때 이제 월 4억까지. 지금까지 제가 쓴 마케팅 비용이 한 300억 정도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마케팅을 쓰면서도 저거 옛날에 1,000원, 2,000원 썼을 때 마케팅을 쓰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레슨하는 남자 이제 마레라고 합니다. 필자생님이랑 이제 처음에 이쪽 어떤 커머스 업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필자생님이랑 뭐 처음 시작한 회사를 이제 뭐 A 회사라 했었을 때 제가 딱 들어왔을 시에 매출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한 월에 이제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 제가 같이 했었는데, 1년 후에 이제 한 월에 3억에서 4억 정도 이제 매출을 달성했었고, 그때 이사를 한 2사만 3번을 갔어요. 옥탑방에서, 그리고 이제 약간 반지하 가정집, 가정집, 그리고 일반 한 2층 빌딩 2층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뭐라 그래, 지하 220평 창고. 지하 220평. 이때 제가 이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약간 던전 같다 까지 가면서 이제 이렇게 됐고, 실제로 지금도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고, 저의 첫 이제 어떤 커리어 경험 자체가 그래도 좀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경험이다 보니까 좀 여기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 B 회사로 갑니다. B 회사는 이제 마케팅 대행사예요. 뭐 지금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 제가 여기서 가서 한 거는 마케팅 대행사 쪽에서도 어떤 이런 자체 제품이나 커머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머스 팀장이 되어서 좀 팀을 이끌었고, 당시에 이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브랜드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1매출 한 12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원래 대행사다 보니까 좀 인력이 있었을 거잖아요. 한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6명, 7명? 뭐 6명 정도가 붙어 있었는데 1매출 12만 원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가서 이제 여기를 최고 찍었을 때 이제 월 4억까지, 아예 직원들이나 이런 것들 팀이나 어떤 일하는 방법도 개편하면서 월 4억까지 갔었고, 실제로 지금 브랜드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커머스 팀장도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이제 대기업 좀 유명한 뷰티 브랜드, 저희가 흔히 말하는 D2C라고 하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이 뭐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큰 온라인에서 팔다가 실제 고객한테 가기 위한, 저희가 말하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자사몰이라든지 이런 몰을 제가 이제 구축을 하고 실제 퍼포먼스 마케팅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예산 규모로는 한 월 한 4억 정도 예산으로 이쪽 D2C 관련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커머스 쪽 관련된 예산으로 광고비를 집행을 했었고, 여기를 이제 다니다가 또 이직을 합니다. 그럼 C 회사로 갔고, 이제 C 회사 같은 경우는 뭐 D2C, D2C 특화된 회사였고, 미디어 커머스 회사였고. SNS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맞습니다. 하는 회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마케팅 총괄로 갔었고, 지금 여기도 그래도 한 거의 1,000억 규모 정도 되는 이제 광고 집행하면서 이제 다녔었고, 지금은 이제 D 회사에서 또 여기 회사 규모도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여기서 국내 이제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관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저는 제가 딱 한 우물만 판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한 거는 크게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좀 그래도 성장의 경험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이 성장의 경험이 저는 매우 값졌던 게, 이 A, B, C, D 회사 중에 좀 제대로 된 투자 받은 회사가 저는 없었습니다. 아예 뭐 완전 소규모로 투자 받은 경우는 있었던 걸로 투자를 아는데, 받지 못했다는 건 안 좋은 회사에 다니셨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자기 돈으로 잘 벌 수 있으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투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좀 꿈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꿈을 자기가 실현할 수 있으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처음에 같이 필자생님이랑 했던 회사에서 뭐 1,000만 원에서 이렇게 올리는데도 따로 막 큰 투자 받지 않고 네 거의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 거죠.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키우고 했었고 여기 뭐 B 회사, C 회사, D 회사 정말 이제 그 거의 지분이 이제 다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네, 그런 회사들에 다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케팅 뭐 강연이라 생각했을 때 이 마케팅은 무조건 돈 쓰면 저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막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미래에는 결국 다 죽는다 그냥.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서 저는 항상 당장 내일 성과 낼 수 있는 마케팅을 하자. 꺼내는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는 어떤 이런 회사들 쭉 보셨을 때 실제로 당장에 성과 낼 수 있는 마케팅에 집중한 회사들입니다. 항상 이제 일마다 뭐 성과를 측정하고 뭐 이제 그거를 또 월에는 이제 또 한번 이걸 다 모아서 또 성과를 측정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장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에만 집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 처음부터 100원, 200원, 1,000원 쓰면서부터 마케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가 쓴 마케팅 비용이 한 300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케팅을 쓰면서도 제가 옛날에 1,000원, 2,000원 썼을 때 마케팅을 쓰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네, 마케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뭐 충분히 정말 잘 된다 했을 때 사실 1,000억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연에 뭐 10억 아니면 뭐 잘하면 100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마케팅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면 네. 마레님께서 마케팅비 300억을 썼다고 했는데 네. 그 300억을 이제 어디다 썼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좀 한번 지우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고 일단은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한 300억 정도 썼다 했을 때 제가 쓴 300억은 이제 다 측정 가능한 네, 지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뭐 연예인을 쓸 거야 아니면 뭐 TV 광고를 할 거야 뭐 5개 광고를 할 거야 같은 마케팅이 아니고 실제 측정 가능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예산이고 뭐 못해도 80%에서 90%는 요즘은 메타로 부르죠. 네. 페이스북 광고에 썼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메타로 통합이 됐는데 페이스북 광고, 뭐 인스타그램 광고에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디다 쓰셨어요? 나머지 10%가 뭐 저희 아는 네이버 쪽 광고, 카카오, 구글, 뭐 틱톡도 있죠. 네, 결국 검색 포털 아니면 다 SNS네. 맞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그냥 활동하는 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 그쵸. 이게 결국에는 그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정말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브랜드나 제품을 노출시켰을 때 그만큼 구매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럼 실제 생각했을 때 뭐 구글 유튜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유튜브 쪽을 제일 많이 썼는데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사용 시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전 유튜브를 더 많이 쓴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했냐 하면 이거는 실제 뭐 옛날에 제가 필자생님에 일했을 때 네, 했던 썰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옛날에 팔았던 제품 중에 이렇게 얼굴 올려주는 리프팅 마스크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하면 이제 이중턱을 없애주는 네, 그런 마스크팩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이런 어떤 광고들을 하지 않고 이것도 보통은 이제 저희가 검색 광고 기반이랑 그리고 이런 플랫폼 확장 다채널 네 그쵸 뭐 지마켓 실버인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요거 판매하는 업체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영상을 하나를 줬습니다. 영상을 하나 줬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었기로는 요즘 페이스북에서 그냥 뭐 똑같이 광고 돌리면 뭐 알아서 이제 팔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봤어요. 돌리니까 요즘 말하는 이제 로아스 딱 처음 돌리자마자 제 기억으로 800%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100만 원 써서 800만 원씩 정도가 판매됐다. 맞죠. 네. 갑자기 물음표. 이게 뭐지? 네. 왜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왜 팔리는 거에서 좀 더 딥하게 생각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는 그냥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품 그냥 맡겼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만 썼는데 팔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그 온라인 영업을 해준 거죠. 네. 예전에 이제 많이 있었던 영업사원들이 역할이 제품이 나왔을 때 나가서 이제 제품을 뭐 설득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 했다고 하면 이 영업사원 역할을 해준 거예요. 페이스북이.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일단은 처음이 드는 게 의심입니다. 네, 의심이 엄청 컸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좀 당연히 뭐 예전과 좀 달랐다 생각하는데 이때는 진짜 이 페이스 광고를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 네. 로하스 800% 시절이 예전이 예전이죠. 이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 800%를 얻기가 정말 쉽지 않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특별히 노력을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광고 세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 바로 나버렸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웃긴 이 영상이 그냥 그 뭐 아마 케이블 TV 뭐 이런 데서 협찬한 거를 이제 돌렸는데 그냥 8%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어떤 투자 회사를 다닌다고 하거나 뭘 투자했을 때 뭐 수익률이 이제 20%만 나와도 잘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8배가 뛴 거잖아요. 네. 그럼 요즘에는 로하스가 몇 정도 나오는 거를 좀 광고 집행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하나요? 아, 요즘은 진짜 많이 이제 어려워져서 요즘은 그냥 한 250%, 300%만 돼도 이제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져도 2.5배에서 3배. 그렇죠. 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원가가 껴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익률 기반으로 했을 때는 뭐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20% 이상인 거는 맞죠. 네 무조건 200% 300%만 나와도 20% 이상이라고 원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제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친 영업사원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제품만 주고 야, 너한테 한 100만 원 지어줄게 하면 갑자기 800만 원 팔아오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업이 또 이제 저희가 싸울 수 있는 게 그 대행사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똑같거든요. 광고비 100만 원 줄 테니까 뭐 얼마 팔아주세요. 뭐 한번 광고 돌려주세요. 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페이스북 광고 대행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똑같이 100만 원 주고 제가 혼자 그냥 이 광고 관리자로 돌렸는데 엄청 재밌는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페이스북 생각하시면 뭐 지금도 있지만 뭐 좋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아니 댓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좋아요 2개, 댓글 0개였습니다. 근데 이 광고 대행사는 이런 것들 매우 잘 세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광고로 돌렸어요. 좋아요 막 1000개, 뭐 댓글 200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네, 이 대행사가. 여기는 제가 어떻게 돌리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고 100만 원 돌린대요. 광고비를 100만 원 쓴대요. 링크도 일부러 다르게 해놨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마레가 이겼습니다. 사실 이상하죠.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런 광고가 돌아가면 훨씬 효율이 높아야 되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더 믿음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좋아요 2개 댓글 0개가 이겼냐 하면 저는 페이스북에서 주는 이 영업사원을 잘 활용한 거고 여기는 이걸 활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보통 어떤 것들을 하냐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광고라고 했을 때 결국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적절한 우리 제품을 살 타깃한테 잘 노출시켜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대행사에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타겟을 잡는 거예요. 저는 그냥 광고를 페이스북한테 맡겼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았어요. 특히 요즘 이거는 용어에서 많이 논타겟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냥 페이스북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얘가 스스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이 제품이 살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고 여기는 타겟을 잡아서 했는데 네 압도적으로 이겼었거든요 그때. 그 이유가 페이스북이 그 머신러닝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머신러닝을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제 천재 영업사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 80% 90%를 태우는 이유는 얘가 데이터 기반으로 한 미친 영업사원이어서 그렇고 그 다음 이제 2등 영업사원이 한 구글 정도 네 되고 뭐 굳이 뭐 설명을 드리자면 틱톡은 이제 얘 상당히 똑똑한데 이제 그 아직 신입이어서 좀 많이 이제 영업망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금방 이제 엄청 팔 땐 잘 팠는데 이제 금방 최근으로 떨어지고. 치면 페이스북 인스타 비중이 얼마 정도? 그냥 인스타 그러니까 광고를 돌리면 그냥 인스타 거의 한 90%? 네. 90%. 지금도 아 근데 과거에는 페이스북이어서 지금 자꾸 페이스북이라고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최근이면 인스타그램이 네, 최근 인스타그램인데 사실 그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구조적으로 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품이 있고 이제 이런 영업 사원이 있고 그리고 브로셔, 네 브로셔, 전단지, 네 뭐 이런데 제품을 설명하는 이렇게 세 개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뭐 예전에도 많이 하는 거죠. 그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라는 데도 잠시 다녀봤었는데 네. 결국은 이게 똑같아요. 제품을 가져가서 어떤 이런 전단지 브로셔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방문 판매에서 자 이거 제품 이제 사람 없어. 그리고 영업사원이라 할게요. 그리고 어떤 제품 알려주는 뭐 전단 브로셔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영업사원입니다. 방문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기본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결국 방문 판매라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방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누군가는 뭐 월에 막 이걸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뭐 해봤자 막 빚만 졌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제품이랑 브로셔는 똑같아요. 이 영업사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이 페이스북이 해주는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셋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문 판매에서 등급이나 뭐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이미 저희는 이 다이아 계급의 영업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급성장한 회사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알아서 이거를 해주니까. 그래서 두 개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제품이랑 그리고 이 브로셔.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결국 컨텐츠, 광고 소재. 네, 광고 컨텐츠 소재가 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판매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유행했던 말이 믿커페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왜냐면 제품의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영업사원은 결국엔 알아서 해주니까 광고 컨텐츠 누가 잘 만드느냐로 맞습니다. 결국 돈 버는 능력이 갈렸으니까 결국 네. 미디어 커머스라는 말이 붙었겠네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믿커페가 된 이유도 사실 제품 당장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품이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 자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네,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산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반짝하고 끝나는 건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좀 그 필자생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고 뭐 하루에 2개씩 제품 소싱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계속 좀 이해를 하고 실제로 뭐 검색 광고 해보면서 돌리면서 했다 보니까 저는 제품에 대해서도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제품이 필요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 두 개 조합으로도 충분히 이제 뭔가 할 수 있었다. 이게 전성기가 이제 2017년에서 제가 2020년 정도까지 지금 어떠냐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024년이죠. 2024년에는 이 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다이에서 골드로 떨어졌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떨어졌냐면 뭐 이것까지는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애플 같은 데서 iOS 업데이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개인정보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사원이 일을 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 평소에 뭐 어떤 것들 검색했지, 어떤 것들에 관심 가졌지,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영업을 기가 막히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개인정보가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면 이 친구도 약간 좀 벙찌는 거죠. 예전에 다 볼 수 있었는데 약간 요즘은 좀 덜 받네?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 자체가 약간 골드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플러스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구글도 이제 쿠키 수집이 불가해질 텐데 개인 데이터를 예전만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사원 자체가 예전에는 진짜 거의 뭐 손바닥에 다 있듯이 너 이거 좋아했지, 너 이거 좋아했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얘가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회사는 얘만 믿고 있었는데 이거 제품이랑 이것만 하면 잘 팔아줬어야 됐는데 갑자기 이거 잘하던 애가 뭐 로아스로 치면 막 500% 600% 되는 거 진짜 100%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이게 한 2020 뭐 1년 2년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페이스북 광고 이제 못 한다고 떠난 데도 많고 다른 마케팅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를 보면 이걸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골드 정도 영업사원 하는 그 친구가 없어요. 네. 대체되는 대체 플랫폼 없습니다 아직도. 옛날보다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할 만한 게 없다. 없다. 그래도 여전히 페이스북, 인스타가 최고다. 페이스북 인스타가 최고다. 퍼포먼스 할 거면 무조건 페이스북 인스타로 해라. 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럼 SNS 광고를 돌리라고 하는데 당장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광고비를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광고 시스템도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광고 소재라는 게 개인들한테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서 초보 셀러들이 어떻게 결국 SNS 광고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뭐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영업사원은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옥장판이나 아니면 영양제나 이런 거를 파는 이유가 있어요. 제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있지 하면 화장품이나 아니면 영양제 이런 것들 팔잖아요. 결국에는 제품에도 무조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방문 판매로 설명을 드렸는데 방문 판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 판매 제품들 생각하면
이제 화장품이 진짜 많고, 근데 화장품 중에서도 생각하시면 뭐 무슨 화장품이 있냐 했을 때 기초는 많이 없거든요. 뭔가 좀 더 이제 기능성이 많습니다. 뭐 주름 개선, 네, 아니면 미백 이런 제품들이 많을 거고, 아니면 또 영양제가 많죠. 이거 먹으면 뭐 활력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옥장판도 있겠습니다. 네. 이거 쓰면 몸이 건강해진다. 네. 자, 결국에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가 두 개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충동 구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충동 구매 가능성이 높냐고 말씀드리면, 이런 주름 개선, 미백, 뭐 활력, 건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까지 어떤 뭐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방법적으로나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잘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컸을 때 이걸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충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제 이런 충동 구매가 일어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 원가율입니다. 뭐 이미 알려진 거겠지만 화장품, 영양제, 뭐 옥장판도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원가율이 매우 낮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가 막 원가율이 40% 넘어간다 하면 전 절대 퍼포먼스 마케팅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검색 광고나 다른 기반의 마케팅을 추천드리는 게, 애초에 그러니까 40%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영업사원 다이아 영업사원 쓰시잖아요. 네, 이 친구가 얼마나 비싼 친구겠어요. 실제로 그 방문 판매에서도 이 영업사원들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이 원가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원가율이 낮으니까 이 제품 만든 업체에서도 이만큼 막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원가율이 이 정도 돼야지 뭐 자기네 수익 얻고, 그리고 이 영업사원한테 주는 건데, 실제로 그 방문 판매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영업사원한테 줘야 될 돈이 있다 보니까 원가율이 뭐 40% 넘어가면 얘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업사원이 필요가 없는데, 애초에 퍼포먼스 쪽을 더 크게 한다 했었을 때는 이 영업사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충동구매도 마찬가지죠. 이 영업사원이 뭔가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건강에 좋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 말할 내용이 없으면 애초에 판매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도는 이제 생각해서, 본인의 지금 제품이 예를 들어 내 제품은 뭐 원가율도 좀 높은 편이고 보통 사람들이 검색해서 많이 찾는 제품이야 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대신 뭐 원가율도 괜찮은데 천재 영업사원이 있어서 얘가 이제 말만 잘할 수 있게 어떤 이런 전단지만 잘 지어주면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 해보시는 거는 네,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 했으니까 전단지 브로셔 생각하면 되겠죠. 딱 크게 두 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이 친구한테 지어줄 이제 그 광고 콘텐츠랑,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상세 페이지입니다. 네, 이것도 또 이제 방문 판매를 생각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 광고 콘텐츠는 이제 브로셔의 첫 페이지 같은 거여서 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표지에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혹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신 원료로 써서 미백이 잘 된 제품이야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관심 있어 하면 이제 다음 내용이 브로셔 자세한 내용. 3초 만에 주름이 사라지는. 네. 그래서 첫 페이지 표지에는 3초 만에 주름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 자세한 내용에는 왜 3초 만에 자세한 내용이 있냐를 설명을 해주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뭔가 들어오셨는데 이게 왜 3초 만에 없어지냐면 설명 제대로 못하면 근데 그러면 안 살게요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결국에는 첫 페이지에서 어떤 후킹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해서도 잘 기획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결국 잘된 상세 페이지 따라가면서 어떤 상세 페이지가 좋은 상세 페이지를 배우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위 노출해서 잘 판매하고 있는 분들의 좋은 상세 페이지들의 공통점을 참고해서 최대한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서 만들고, 지금 SNS에서 뭐 텍스트 컨텐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컨텐츠,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중에서 영상 컨텐츠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롱폼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요즘에 이제 숏폼 컨텐츠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2024년에 지금 가장 스몰셀러분들이 가장 효율을 내기 좋은 치트키 같은 전략이 그래서 숏폼 컨텐츠 쪽으로 저 광고 컨텐츠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광고를 돌렸는데, 제품 자체의 성격이 이제 저 정도 성격 갖고 있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의심만 하지 말고 무조건 광고를 돌려봐라 라고 정리해봐도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 결국 그 광고 컨텐츠 소재도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제일 많이 보고 있냐, 아직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쓰는 이유가 아직도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기서 많이 보는 컨텐츠가 결국 숏폼이거든요. 지금 스몰셀러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숏폼의 공수가 훨씬 적게 들거든요. 예전에는 막
그 더 길게 엄청 설명 많이 하고 영상적으로도 퀄리티가 뛰어나야지 사람들이 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라이브한 걸 좋아하고 실제 막 핸드폰으로 찍은 느낌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몰 셀러분들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지금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전 진짜 레퍼런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이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창의성을 더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좋은 책을 쓰는 사람들 아니면 뭐 좋은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분들도 처음에 시작한 거는 베끼는 거거든요. 그대로 뭔가 명작을 그대로 써본다든지 아니면 음악도 그대로 자기가 듣고 이제 악보를 써본다든지 결국에는 그 본인이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걸 이제 뭐 카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카피를 하라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저는 어떤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를 무조건 찾아야 되고 그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를 느끼신 다음에 이제 이게 제작이 들어가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일단은 지금 뭐 필자생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그 제로 투 원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거든요. 네, 주어진 제품도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주어진 뭐 영업 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정말 제로 투 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을 하는데 제로 투 원은 단계에서 지금 필자생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다들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제로 투 원을 했었을 때 이제 이 원이 1 to 1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어떤 마케팅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본인이 제로 투 원을 했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조건들에 맞아서 1 to 10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쪽 페이스북 마케팅 쪽도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